주주총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현숙 여사가 자신이 보유한 3% 지분을 정루시아 측에 양도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민경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15%를 쥐고 있으니 자신이 최대 주주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김선재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장 여사 지분이 왜 3%나 되는 거야? 김선재는 차갑게 대답했죠. 민세리가 4년 전 사기꾼한테 뺏긴 지분이 바로 3%였어요. 그걸 장 여사가 사들인 겁니다. 민경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상대해온 진짜 적이 누구였는지를요. 정루시아는 앞에 나선 행동대장이었고 뒤에서 모든 걸 설계한 최종 보스는 바로 장현숙이었던 거예요. 민경채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따져봐야겠어. 내가 그 여자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내 앞길을 막아서는지. 김선재가 민경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아무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부딪히시겠다고요? 장 여사는 정루시아하고는 달라요. 말 그대로 늙은 여우입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봐야 알지. 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건지. 김선재는 한숨을 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갈 거면 한 가지 사실은 알고 가세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민경채가 초조하게 물었죠. 무슨 사실? 김선재의 대답은 차갑고도 명확했습니다. 장 여사, 데이비드 정, 한국명 정호세 씨, 친모예요. 그 순간 민경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경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선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장현숙이 정호세의 친모라고요? 그럼 민세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민경채는 자신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 적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경채는 장현숙을 만나러 갔습니다. 장현숙은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 여사님, 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저를 무너뜨리려 하시는 겁니까? 장현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이 담겨 있었죠. 뭘 잘못했냐고요? 민경채 씨, 당신은 정말 모르세요? 장현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아들 호세를 버렸잖아요. 당신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로요.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현숙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호세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당신은 어땠나요? 민강유통 후계자 자리가 아깝다고 미혼모가 되면 아버지한테 버림받을까봐 호세를 차버렸잖아요. 민경채는 변명하려 했지만 장현숙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낳은 그 아이를 민세리를 아버지 민두식 회장의 늦둥이 딸로 둔갑시켰죠. 호적을 조작해서요. 공 실장이 도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민경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현숙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 호세는 당신 때문에 망가졌어요. 사랑하는 여자한테 버림받고 자기 친딸이 남의 딸로 자라는 걸 지켜봐야 했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장현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수하기로 한 거예요. 당신이 내 아들한테 한 것처럼 당신의 모든 걸 빼앗기로요. 민경채는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정루시아도 여사님이 심은 건가요? 장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설의 씨아니 정루시아는 저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딸을 잃은 어머니죠. 당신과 당신 아버지 민두식이 백미소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 시각 정루시아는 문태경과 함께 민두식 회장이 입원한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민두식을 내려다보며 정루시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이 모든 악의 시작이었어요. 미소를 죽인 것도 문 대표님 부모님을 죽게 한 것도요. 문태경이 정루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장 여사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실 거예요. 정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민세리의 진짜 정체를 밝히는 거죠? 문태경이 대답했습니다. 네. 민세리가 민두식의 친손녀가 아니라 민경채의 친딸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순간 민경채는 끝나는 겁니다. 그때 정루시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현숙이었어요. 루시아 씨, 이제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 정루시아는 전화를 끊고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네요. 며칠 후 민강유통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현숙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죠. 장현숙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민강 유통과 민씨 일가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민강 유통 후계자로 알려진 민경채 씨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민경채는 뒤쪽에서 이를 악물고 서 있었어요. 김선재가 그녀를 말렸지만 민경채는 뿌리치고 앞으로 나가려 했죠. 하지만 정루시아와 문태경이 길을 막았습니다. 장현숙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민두식 회장의 늦둥이 딸로 알려진 민세리, 그 아이는 사실 민경채 씨의 친딸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장현숙은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DNA 검사 결과와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민세리는 민경채 씨가 25년 전 제 아들 정호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민경채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장현숙은 차갑게 웃었어요. 증거요? 공 실장이 다 증언했습니다. 당신이 출산 기록을 조작하고 민세리를 아버지의 딸로 등록한 과정을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공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공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큰 아가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숨기겠어요. 백미소 양이 죽은 것도 민세리 아가씨가 가해자였던 것도 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아가씨를 지키겠다고 그 어린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민경채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공 실장은 계속 고백했죠. 회장님께서 모든 걸 덮으라고 하셨고 저는 큰 아가씨를 위해서라며 따랐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경채는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후계자 자리, 명예, 권력 그 무엇도 남지 않았죠. 문이 열리고 민세리가 들어왔습니다. 민세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민경채를 바라봤어요. 언니 아니 엄마. 민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정말 언니 딸이에요? 민경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세리가 다가와 민경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제가 백미소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4년 전 그 일 제가 한 짓 때문에 미소가 죽었는데. 민세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제가 매일 악몽을 꾸는지, 왜 미소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지. 민경채가 떨리는 손으로 민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리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겠다고 오히려 너를 괴물로 만들어버렸구나. 민경채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민경채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호적 조작, 증거인멸, 백미소 사건 은폐까지 모든 혐의가 드러났거든요. 민경채가 수갑을 차고 차에 오르기 전 정루시아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봤어요. 정루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경채 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내 딸한테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민경채는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정루시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소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벌을 받는 걸 보면서 미소도 조금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경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정루시아는 장현숙과 함께 백미소의 묘 앞에 섰습니다. 장현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 끝났어요. 미소 양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정루시아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다 벌을 받았어. 문태경이 뒤에서 정루시아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 나아가요. 정루시아는 문태경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년간 짊어진 복수의 무게가 마침내 내려가는 순간이었죠. 장현숙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호세야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았다. 이제 너도 편히 쉬렴.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도 통하는 위로였습니다. 한편 김선재는 민경채를 찾아갔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두 사람이 유리 너머로 마주 앉았어요. 민경채가 허탈하게 웃었죠. 왜 왔어요? 이렇게 된 나를 보러? 김선재는 민경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야망에 편승해서 백설이를 버리고 백미소의 죽음을 덮는 데 일조했죠. 김선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겼어요. 이제 저도 대가를 치를 겁니다. 민경채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재 씨는 가세요. 저와 다르게 선재 씨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김선재는 쓸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경채 씨 부디
부디 그곳에서 뉘우치세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복수가 끝난 뒤였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앞에 정루시아가 서 있었어요. 오늘은 정루시아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날이었죠. 장현숙 여사와 문태경이 그녀 옆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루시아가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미소가 꿈꿨던 세상처럼 정의롭고 떳떳한 회사로 만들겠어요. 문태경이 정루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우리 함께해요. 장현숙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요. 우리 두 어머니가 함께 지켜온 이 승리를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죠. 세 사람은 민강유통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 복수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미소와 정호세가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어머니의 복수극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민경채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정루시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앞으로 민강유통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리고 김선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